네, 사실 어제 이제 땅차 대한문 분향소가 침탈을 당했잖아요. 근데 약 한 50명 정도의 동지들이 지금 이제 연행이 되어 계신데, 그 중에 친구나 동지들도 많이 딸려가가지고, 지금 보시면 올해 원래 사노이 주간 집회인데, 아주 사노이 참석률이 처참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이제 5학년인데, 새내기 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재능집회에 와서. 뭐 술도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친구들 많이 데려오겠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그 당시에 기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참, 이 4년이 지났고, 뭐 이 자리에 저는 또 서 있기는 하지만,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오지 못한 것, 연대 단위를 많이 이제 꾸리지 못한 점, 사실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좀 우리가 항상 하던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요즘 동탑의 동지들이 또 올라가신 지 이제 수십 일이 되고 있는데, 항상 또 새로운 마음으로 투쟁하고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오늘 금요일 촛불문화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을에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한문 분향소를 비롯해서 곳곳에 지금 투쟁사업장들이 침탈 그리고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데, 연행대에 들어간 동지들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동지를 생각하면서 일동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노래 임을 향한 행진곡 힘찬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 원산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재능투쟁, 승리하자! 단체협약, 원산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재능투쟁, 승리하자! 재능투쟁, 승리하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는 발언은 어디 조직이나 소속 단위에서 오신 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거의 매주 열심히 이제 연대하고 있는 학생이자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 서울대에서 오신 이나동지 모시고 여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관악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이나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군대를 얼마 전에 전역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는 나름 열심히 재능에도 연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군대를 그만두고 떠났었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발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자격이 있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쌍용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쌍용차 농성장이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며칠 전에 중구청에서는 강제적으로 철거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쌍용차 농성장을 철거를 했고, 그리고 또 경찰은 그런 불법적인 철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항의하는 쌍용차 동지들을 연행해 가는 그런 만행을 보였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공약으로 계속 쌍용차 자기가 당선이 되면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것을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철탑에도 찾아가는 그런 쇼맨십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과연 그들의 했던 말이 정말 실속이 있는 말이 아닌 공언이라는 것이 이번 침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뿐만 아니라 이전에 소위 민주정권이라 불렸던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정권은 항상 말로는 노동자를 위하겠다, 비정규직 해결하겠다 말을 했지만 번번한 어떤 배신과 그 다음에 어떤 자본의 논리에 따른 그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왔습니다. 그거는 민주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단순히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는 이런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 비정규직 문제, 재능 문제 해결하는 그런 힘찬 투쟁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백무산 시인이 했던 말 중에 역사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단절의 힘을 통해서 나아간다고 했던 그런 시 구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능 투쟁에 열심히 연대하고 그리고 재능 투쟁이 승리하는 것 역시 어떤 그런 역사의 단절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낙 동지 발언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분향소에서는 경찰이 사람을 아예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분향소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발로 차거나 이제 부수거나 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이제 그 쇠의 끝 부분이 막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찌르려고 한다거나 굉장히 폭력적인 만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서울시청이 있었죠. 그래서 쌍차 동지들도 그렇고 대체 지금 박원순 시장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시청 바로 옆에서 엄청난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동지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함께 인간답게 사는 세상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호하나하고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단결로 연대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비정규직 철폐 투쟁 결사 투쟁. 예, 다음 발언은 강경식 동지 조언 발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동지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희가 지지난주였나요? 몇 년 만에 사회를 봤는데 숫자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서 아주 두고두고 빈축을 살게 그때 했던 거는 이제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 수학 이야기였고 좀 중학생 수준의 수학을 조금 더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재능이 회원 과목 수가 80만 정도까지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4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또 그 중에서는 또 많은 가짜 회원, 유령 회원, 심지어 유령 교사까지. 이게 회원들이 이제 제가 전공을 물리학을 했는데 물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방사능 동위원소 반감기, 탄소 동위원소 반감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과입니다. 그게 이제 그 고고학이라든가 화석의 연대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무의 탄소가 이제 주소로 바뀌면서 이렇게 돌이 되면서 화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탄소가 많이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원소가 반이 되는데
10년이 걸린다면 또 거기에서 반 4분의 1이 되는데 또 10년이 걸리고 이런 거죠. 그 재능 회원 감소 그 곡선을 보면 마치 y는 x분의 1 반비례 그래프의 그 1사분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지금 반 줄었어요. 반 줄었는데 지금의 반이 되는 게 지금 반이 되는 그 기간이 지나야 또 반이 되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 곡선인데 또 회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재능아웃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재능아웃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걸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한 56가지 정도가 돼요. 지금 정교조 다음 주 수요일 날 정교조 서울지부에서 이 자리에서 좀 크게 집회를 한다고 하죠. 정교조가 관련해서 지금 든 생각이 아니고 옛날에 메모해놨던 게 있어요. 학교에서 왜 그 알림장은 자기가 써가지고 가는 거고 소식지 이렇게 주는 게 있잖아요. 제 학부모들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딸이 학교 다닐 때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생이고 초등학교 때 이런 것도 가지고 오더라고요. 뭐 코카콜라의 해로운 점 17가지 이런 거. 그래서 학교에서 아예 그 소식지로 재능이 그동안 저질러 왔던 것들, 이런 것들 초등 지회 정도에만 소식지로 딱 뿌려도 재능 훅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56가지 중에 한 가지고요. 저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죠, 그죠? 근데 승리를 장담하지 않아도 장담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투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한날에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들 이 전국 곳곳에서 거병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주로 죽창이라든가 농기구죠, 농기구. 그 당시에 일본의 신식 화력에 맞서서 그 자신들의 무기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장에서 들판에서 싸우다가 죽거나 아니면 적에게 잡힌다면 포로가 된다면 그 당시에 지프로 된 번거지를 이런 걸 씌우고 작도로 이렇게 서형을 했습니다. 싸우다가 죽거나 잡혀서 죽을 것을 알고 나섰던 것입니다. 왜? 그 싸움은 정의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 재능의 싸움도 이 악과 맞서는 정의로운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의롭고 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애초에 저희가 투쟁을 시작을 할 때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이 특수고용 노동자 최초로 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를 받고 2000년도에 특수고용 노동자, 그러니까 덤퍼, 레미콘, 골프장 경기 보조원, 보험 모집인 거의 2000년도에 동시에 노조가 결성이 우후죽순처럼 되었습니다. 1999년에 재능 노조 설립의 성과가 작용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의
투쟁 과정 속에서 또 작년 11월 1일 날 행정법원에서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싸움 반드시 승리해야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앞으로의 투쟁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천막을 텐트를 이렇게 친 지가 2달이 되었죠. 59일째인데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비닐 한 장만 쳐도 구사대, 또 용역 난리를 쳤을 텐데 왜 가만히 있지? 이유가 뭘까요? 회사가 노조를,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쏠 수 있는 화살은 이미 다 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요했죠. 폭력, 폭행, 성추행, 심지어 살인 미수에 가까운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들을 견뎌왔고 2000일 가까이 내성이 생겼습니다. 적벽대전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제갈공명이 조조의 군사에 맞서 10만 개의 화살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쏠 수 있는 모든 화살을 쏘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저들이 쏜 화살이 지금 이미 저들을 향해서 다시 날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저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많습니다. 정의로운 싸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싸움. 제가 투쟁 과정에서 50을 넘겼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영식 동지 발언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질 수 없는 싸움이죠. 네.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었고, 너무나 많은 탄압을 받았었고, 정말 그 종합 선물 세트격으로 온갖 폭력을 당해왔는데 꼭 이겨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항상 노래로 연대해주시는 이신 동지 모시고 노래 공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세요. 이명훈 동지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 가 있어요. 어쩐지. 좋네. 이렇게 또 경찰이 또 한 번씩 연행을 해주시니까 또 들어가서 좀 쉴 수도 있고,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와서 사회도 봐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고생하시는 사회자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어제도 그랬죠? 내일이면 나올 거예요. 48시간 꼭 채운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유, 중학교를 잘 다니셨네. 초등학교 안 나오잖아. 어떤 분께서는 만두에서 독립군 잡고 계시는데, 일본까지 가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옥살, 잠시만,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거리에서, 종탑에서, 철탑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한 채가 차 끌고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하고 오늘 순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그리고 조명하고 또 있습니다. 좀 뻘쭘하긴 하네요. 예. 어떤 거냐면
두 노래 약간 둘 다 우중충하잖아. 네. 두 번째 노래는 음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재신청곡입니다. 제 맘대로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해서, 저한테 한 달에 한 5만 원씩 쏴주면 제가 음반을 열심히 만들어서 새로운 노래로 여러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제가 또 음반에 대박을 내고 노래가 뜨면 또 와서 또 이게 힘 실어드리고 이러지 않을까. 한 곡 더 할게요. 꽃다진 노래 중에 하겠습니다. 뭐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맞나? 주문인가? 주문인 것 같아요. 네. 노래 제목도 몰라.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가운데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가운데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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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보다 더 강하게 손도 안 흔들어지고 삐졌어. 둘 중에 누구야? 네, 왼쪽, 오른쪽, 손도 흔들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안 흔들어주시고, 좀 벌써 2달 다 돼가는데, 이제 적응될만 할 거예요. 황사 발언도 너무 귀찮고, 하지만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당장 돌아가서 일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날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세요. 네, 힘찬 공연해주신 이신 동지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탑에 계신 두 동지께 이제 계속 그 식사를 좀 그 제공을 해주시는 분이고요. 밥 해주는 시 김홍춘님 모시고 신앙송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홍춘입니다. 요새 게을러져서 밥을 잘 못해오는데 좀 찔리는군요. 작년 이맘때 대한문 쌍차 처음 거기서 신앙송 한 게 제가 문예연대를 다닌 첫 시작이었습니다. 어제 저의 심정은 남달리고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쌍차에 관련해서 작년 봄에 썼던 시를 연습을 하겠습니다. 울지 않는 사내들, 아스팔트의 먼지들도 바쁜 도시의 출근길 발걸음들 옆에서 그릇을 씻으며 아침을 맞이할 때도 천막에 그저 앉아 좁은 객과 머리 숙여 절을 할 때도 기자회견의 집회에 입에 단내가 나게 뛰어다닐 때도 그들은 숫자가 아닌 이름들이 그리워 온몸으로 울며 다닌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누던 인사가 그리워 함께 마시던 공장 기름 냄새가 그리워 경찰의 용역에 악에 바친 몸뚱이가 온다. 하루 일과가 끝난 천막 바다, 외로운 바람이 쓸고 간 자국에 울지 않는 그들의 눈물이 고여있다. 때론 하늘이 울컥하여 대신 울어준다. 울다가 컹컹 통곡을 하며 잠든 영혼들을 깨운다. 하늘의 눈물처럼 온 세상이 함께 우는 이들로 넘쳐나라고. 하나 더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무전을 안 쳐주길래 제가 아예 그냥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참담한 심정으로 쓴 시인데요. 봄날, 도저히 시를 쓸 수가 없다. 어둠이 온천지에 뿌려지는지 머리끝부터 손가락 하나하나 집어삼키더니 어느새 발마저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동자에 담겨있는 가난한 꽃 무더기. 너무 높이 올라가 있거나 낮게 피어 발길에 채이거나 아니면 메마른 목소리만 무덤에 피어 젖은 향기로 남아있거나 어둠이 긴 것을 못 견디는 일이 아니다. 다만 이 어둠 걷어낼 새벽이 너무 멀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내 사랑하는 꽃들이 그새 시들어 사라지는 것, 그리운 얼굴들과 함께 울려 퍼지던 함성이 잦아들어 이 어둠에 묻혀버리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깜깜한 봄날, 나는 시를 쓸 수가 없다. 네, 오늘 그 문화예술인 동지들이 좀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발언인데요. 네, 발언으로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리얼리스트 100 소설가 이시백님 발언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이시백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시를 이런 데 올 때마다 시인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시인들은 이렇게 시를 읽음으로써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혼의 울림 같은 걸 주시는데
이 소설을, 제가 소설을 쓰는데 제가 소설책 한 권을 여기 와서 읽으면 다 들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소설가는 참 이런 데 와서도 뻘쭘하고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소설은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몇 마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은 우리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먼저 지금 재능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거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재능 동지들 누구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 아이들을 생각할 겁니다. 예전에 자동차를 만들던 쌍차 동지들도 파업을 할 때 파업 도중에도 들어가서 기계에 녹슬까봐 기름칠하고 나와서 다시 파업하고 가장 회사를 걱정하는 게 누굽니까? 노동자입니다. 가장 아이들을 생각하는 선생님이 누굽니까? 거리에 쫓겨난 선생님입니다.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없는 서민입니다.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군대를 안 가고 그걸로도 모자라 자기들의 자식들도 군대를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남의 서민들 자식만 보내놓고서 병역기간이 너무 짧다느니 이런 말만 하면서 발을 구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책임도 지지 못할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총 들고 싸울 사람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한 시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노인이 일으킨다. 그리고 나가서 죽는 것은 젊은이다. 바로 전쟁은 그러한 자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애국하지 맙시다. 권한은 있고 의무만 있는 나라, 자기들은 군대 안 가고 서민들만 보내는 나라, 자기 자식들은 외국에 유학 보내고 자기 재산과 자기 아이들이 공부 잘하라고 없는 집 자식들에게 보초 세우는 나라, 이런 나라에 애국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참지 맙시다. 우리 조금만 잘 살게 해달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만 더 나라가 부강해지면, 조금만 더 잘 살게 되면 의료보험도 무료로 해주고 대학 등록금도 무료로 해주고 이런 공헌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회계 10위가 되어 지금도 어떻게 말합니까? 조금만 더 허리를 더 조금만 더 졸라매라고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말합니다. 복지를 얘기할 때마다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까? 언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 세계 1위가 되어도 절대 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가면은 우주에서 1위가 되면 잘해줄 것이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라를, 이런 자들을 위해서 애국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참지 맙시다.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기만하는 말이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 이것은 침묵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기만적인 술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그뿐이라고 붙여놓은 거 많이 보았을 겁니다. 침묵은 금이다. 금 좋아하는 놈들이나 침묵하라고 외칩시다. 침묵하지 맙시다. 두 번째는 찢어지지 말자입니다. 신경림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못난 것들은 얼굴만 봐도 반갑다. 웃음이 난다. 우리 힘이 없는 사람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가 될 때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자가 자기보다 몸집이 거대한 들소를 잡아먹는 방법 무엇입니까? 들소떼를 분열시킵니다. 흩어놓고 가장 뒤처진 자를 잡아 한 마리씩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하나가 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기업인 삼성도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파업을 하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소비자가 하나가 되어 불매운동한다면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능 위에 일하고 있는 저자들, 변절한 동료들을 배신하고 자기만 안락을 위해서 책상 위에 앉아서 있는 저자들, 저 사람들의 약점 무엇입니까? 늘 바쁘고 시간에 쫓긴다는 겁니다. 쫓겨난 우리들은 무엇이 많습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끝까지 지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이명박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지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치게 합니까? 욕먹을 짓을 해가지고 욕하려면 더 큰 욕먹을 거리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욕하다가 국민들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치지 맙시다. 지치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어서 지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젊은이들 있는데 또 하나 하지 말자는 거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니까 청춘이다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게 한 자들 위해서 외쳐야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에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왜 청춘이 아파야 합니까? 내가 보니까 이건희 아들, 누구 정주영 아들, 이런 사람들은 청춘기 때 한 번도 안 아프고 다 청춘을 보냈습니다. 왜 우리만이 아파야 합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아프다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들과 위해서 분노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아프면 분노하라, 싸워라,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책을 쓴 사람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아파하고 고민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야. 청춘일 때는 다 아픈 거야. 자, 그렇게 고민을 호소한 아픈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울대 학생입니까? 여기 서울대 학생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서울대 학생은 이 사회에 무엇입니까? 승자입니다. 치열한 가혹한 교육 경쟁의 승자입니다. 승자들마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가 아프면은 지방대는 뭐예요? 중상이야, 중상. 그러면 고졸은 뭐예요?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 자, 이러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승자조차, 우리나라의 최후의 승자라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이긴 서울대 학생들마저 아프다고 호소하는 이러한 교육, 이러한 나라에 애국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애국하지 맙시다. 안 끝났습니다. 자, 노동자가 노동자를 경멸한다면, 노동자가 노동자를 경멸하고 외면한다면 노동자의 승리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노동자가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서 한시라도 빨리 노동자를 면하고 사장이 되는 날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노동자로 늙은 노동자는 자기 자식에게 소주 한 잔 먹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정신 똑바르고 차려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라 그래요? 나 같은 노동자 되지 마라. 자, 아버지 노동자가 자식에게 노동자 되지 말라고 하는 사례, 이러한 나라에서 노동자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경멸해서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노동자라면 자식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너는 나가 같은 노동자 되지 말라. 이런 어리석은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노동자로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야 참된 노동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동자들이 있어야 우리가 길거리에 나와 있지 않고 종탑에 올라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노동자가 노동자를 존경합시다. 라고 느낀 건 제가 학교에 들어오기 전인데, 학교 안에 이제 교수회관이 있잖아요. 거기 뭐 식당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그걸 탄압하는 총책임자 교수회관장이 이제 그 선생이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쓴 그 선생님인데,
웃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아픈 거 니네가 어린 거니까 당연히 아파야 된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만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뭐 공감 가는 말씀 되게 많았고요. 저도 이제 내년에 군대 가야 되는데 전쟁 좀 나면 안 되겠죠. 뭐 애국하라고 하는데 나라를 지켜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지금 하는 짓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종탑에 올라가고 철탑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세금 냈는데 지켜야 된다는 그 나라는 이제 투쟁하는 사람들 내던지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죽이는 걸 방관하고 있고 이 나라를 얼마나 더 지켜야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발언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서울비정규센터 김희연 활동가 모시고 힘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종탑 식사 지원, 문지기 지원, 농성 지원, 철야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 서부 비정규 노동센터 상임활동가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종탑농성 들어오기 전에는 서울 서부 비정규 노동센터라는 단체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 단체는 지역에서 비정규 운동을 조직 지원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주간 문화제를 황구단 앞에서 진행하면서 계속 교류를 맺어왔었고요. 오늘 종탑농성 59일 차입니다. 1일차 되는 날 제가 연대 단체로서 성당에 왔는데 유득교 조합원이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쟤네들 밥을 못 먹고 올라갔는데 서비스센터가 올려줘야겠어 라는 것이 이 불길한 사태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지원을 하게 됐고요. 많은 단체들이 오셔서 정당, 사회단체 막 대표자들이 막 모여와서 재능투쟁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 지원을 안 해도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탑 문지기도 하게 되었고 또 하다 보니 문화재 주간도 하게 되었고 또 텐트 철야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사라지신 건 뭐 그분들 잘못은 아니죠. 지금 48명이 어제 연행이 됐는데 48명만 연행이 돼도 각 투쟁 사업장들과 각 조직이 힘들 정도로 지금 저희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전국에는 67개의 투쟁 사업장이 있고요. 너무 많은 투쟁 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적어서 이 투쟁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단체도 여기 있는 것이겠죠. 제가 59일을 이렇게 보낼 줄 알았다면 그 1일차에 밥을 올리죠 뭐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유득교 조합원은 도봉경찰서로 갔고요. 황창훈 조합원은 지금 서초경찰서에 입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됐다라는 마음보다는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현숙 조합원이랑 둘이 텐트에서 우리가 경찰한테 가서 우리 둘과 한 명을 바꾸자고 할까?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59일 농성지원을 한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933일이고요. 종탑 농성 1933일 이전에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1999년부터 14년을 싸웠습니다. 정종태 열사가 돌아가셨고요. 이지연 동지도 돌아가셨고요. 3,000명 조합원이 11명이 되었습니다. 맞았고 끌려갔고 특히 동료 교사들에게 맞아야 했던 적도 있었고요. 14년 전에 1933일 전에 59일 전에 사태가 이렇게 전개될 것을 알았다면 여기 있는 11명 조합원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첫 순간에 끝을 예비할 수 있고 끝에서 처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건 신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순간에 이렇게 될 줄 몰랐고 하루하루 열심히 투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황창훈 유득교 조합원이 부럽다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간 김에 48시간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 재능교육 말고 또 하나 투쟁 연대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 한 달 새에 케이블 방송 1위 업체인 티브로드, 3위 업체인 CNM의 케이블 비정규직 지부 희망연대 노조 산하의 노조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분들도 당연히 직접 고용이 아니고요. 하청업체를 통해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 부당 노동 행위, 불법 하도급, 갖가지 것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의 문제가 회사 측에서는 이 설치 AS 기사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청 노동자 보다 더 부리기 쉬운 것이 특수고용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수고용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재능을 학습제 교사를 1933일을 거리에 놔뒀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모르던 시절부터 지금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과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학습지 교사, 특수고용직 노조, 이 투쟁이 꼭 승리해야 저희 노동운동 전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같이 외치겠습니다. 특수고용직도 노동자가 노동인권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700일 정도의 이제 그 재능 불매 스티커를 붙여놓은 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1933년이네요. 3년이래. 3일. 큰일 날 소리를 할 뻔했네. 예,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막바지 이루고 있는데요. 노래를 힘차게 연대해주시는 김성만 동지 큰 박수 함성으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속에 아주 작은 불꽃이 있지. 만남에 목말라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지. 우리들 가슴 속에 아주 작은 땀방울 있지. 내일은 약속하는 굽이치는 강줄기 있지. 오래만 가슴 속에 손가락 깍지 끼고 구비 흘러 가득한 꿈이지. 오늘도 가슴 속에 웃음꽃 활짝 피고 가슴에 햇살 가득 소금꽃 활짝 피워. 가슴 속에 손가락 깍지 끼고 꿈이 흘러 소금한 꿈이 흘러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늦게 쌍차 동지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발전기가 안 된대요. 발전기 그 전날 제가 사다 줬거든요. 근데 전날 잘 되는 거 확인하고 가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갔는데 막 난리더라고 막 그때도 쌍차 동지들 막 엎어뜨려 놓고 저 밟고 있었고 네. 근데 그래가지고 오전에 여기 집회 마치고 영등포에 있는 그 혼다 발전기 그 AS 센터에 갔는데 거기서는 단박에 알더라고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거 넘어뜨렸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엔진이 역으로 되면서 아주 작살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싣고 가면서요, 그러니까 압류해가지고 싣고 가면서 제대로 이렇게 안식하고 잡아뜨려서 싣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쌍차 동지들은 다시 아마 찾아와서 그걸 근데 안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4번 출구를 나왔어. 로타리 버스 정류장. 군고구마 할아버지 구수한 블레흐. 우체국역 아주 작은 신호등 건너서 주유소 지나 파출소 옆 작은 길 따라 힘에 겨운 발걸음 봉오리 맺힌 언덕길 맞은편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 종탑지기 할아버지 모습이 궁금한 노래 따라 오르는 언덕길에서 언덕이 낮은지 별따기 위하여 더 높이 종탑으로 오르는 사람들 작은 발 걸려 손을 흔들고 저 높이 별을 향해 노래를 부른다. 조금만 더 손을 내봐 잠자리 채줄까. 아니면 조금 더 긴 나뭇가지 줄까. 그 별을 따야 한다 서로 손 내밀어. 어둠 속 오작교를 띄우는 사람들 4번 출구를 나와서 로타리 버스 정류장 군고구마 할아버지 구수한 블레흐 우체국역 아주 작은 신호등 건너서 주유소 지나 파출소 옆 작은 길 따라 힘에 겨운 발걸음 봉오리 맺힌 언덕길 맞은편 성당에서 울리는 종소리 종탑지기 할아버지 모습이 궁금한 노래 따라 오르는 언덕길에서 저 높은 걸 보며 웃으며 지나고 언젠가 꼭 따라며 파이팅 목소리 이 짙은 어둠 속 촛불로 밝히고 저 높은 별을 향해 노래를 부른다. 조금만 더 손을 내봐 잠자리 채줄까. 아니면 조금 더 긴 나뭇가지 줄까. 그 별을 따야 한다 서로 손 내밀어. 어둠 속 오작교를 띄우는 사람들 별을
날 따라 올라가는 이 작은 언덕길 마지막 그래 그래 아까 될 수 있으면 천막 소리 잘 안 들어가거든요. 천막에 황창원 대신 좀 유독키나 장군 대신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 지나는 차의 울림이 밑에다가 자갈을 깔아놓으면 지압이 아주 잘 들었겠다. 그런 거 못 느끼죠.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천막에 누워 있으니까 이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울리는 진동이 이런 작은 차들 지날 때는 그나마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버스나 덤프 같은 거 하나 지나가면 아주 제대로 이렇게 울려지고 그 중에서 가장 그 절정에 이르가는 거는 오토바이, 마우락 터진 오토바이 확 쫓아나가서 막 욕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이 고통을 정말 이렇게 천막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인데 우리 송전탑에 올라있는 동지들 그리고 저 위에 올라있는 그 자기가 자신이 느끼는 그 신경 자율신경이라는데 자신이 느끼지 않아도 자동으로 몸이 반응해서 근데 그 자율신경이 망가진답니다. 특히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위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쌍차 동지들도 그렇고 우리 올라가 있는 동지들이 빨리 나를 생각해서 제가 쌍차 동지들에게 써준 노래 새밤 노래 부르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는 알아서들 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가는 거 주저앉지 않는 거 내겐 아직 희망이란 거 한 발자국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손 내밀어 함께 가는 거 웃음 안고 오는 거 봉지가 내게 오는 거 가슴 한켠 뜨거워지는 거 어둠 멀리 노래도 옥상 안경 그 밤도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는 거 비바 눈치에 부려먹던 새밤 오한마로 내리치던 새밤 용광로 맹물에 안 말아먹던 그녀의 지게차의 새밤 그 눈뽕에 불거지던 새밤 뜨겁게 가자 새밤 여기도 그렇고 평택에도 그렇고 울산에도 그렇고 그 모든 동지 힘내라고 하나 둘 셋 보팅장갑 끼고서 가사를 조이던 멘치 일토무게 철빈도 함께 기름 냄새 바닥에 깔끔 떨던 작업복 콤프레샤 툭툭 털던 거 굳게 닫힌 철문앞
호각 소리 들린다 공장마다 눈에 맺힌다 못 본 듯이 지나는 웃음이 진 얼굴들 가까이 여전히 숨쉬는 사람 우리 음지에 부려먹던 셀파 오한마로 내리치던 셀파 용광로 뱃물에 밥 말아먹고 그의 지혜자의 셀파 눈동공에 붉어지던 셀파 뜨겁게 가자 셀파 셀파 네, 힘찬 공연해주신 김성만 동지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그 종탑 연결하기 전에 동지들 바닥을 보시면 여기 재능투쟁 승리라고 되어 있어요. 청청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따 끝나고 이제 그 함께 가자 이 길을 부르면서 그 저기 재능투쟁 말고 뒤에 승리 청테이프 붙여 있는 데다가 이 촛불을 이렇게 놓는 걸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알고 계시고 이따가 종탑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마지막 순서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종탑 연결을 한번 해보죠. 예, 항상 하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수영! 여민이! 나와라! 예, 나왔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로 딱 2달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촛불 밝혀주시고 금요일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민이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오늘 날이 참 저희가 첫날 올라왔던 패딩 점퍼를 입고 있다가 낮에 잠시 벗었는데 밤에 이곳은 또 다시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또 다시 입었습니다. 아까 한 동지가 해와 로타리에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은 봄입니다. 부활을 약속받은 이 찬란한 계절에도 우리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그리고 거리에서도 쫓겨나고 있습니다. 15만 4천 볼트에서 100일이 넘도록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이곳 사람이 살 수 없는 종탑에서 둥지를 틀고 저희들이 59일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문 분향소가 어떤 곳입니까? 77일간의 아비규환의 고통 24명의 동료들은 참담한 고통을 묻어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이어가지 않으려 살기 위해 살 수 있기 위한 마지막 외침이 있는 그런 생명의 부활의 공간입니다. 이곳 종탑은 어떤 곳입니까? 재능교육이 부당하게 해고시킨 12명의 재능 선생님을 부활시키기 위한 그리고 재능교육이 재능 선생님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불법 임의단체로 규정짓고 파기한 단체협약을 부활시키기 위한 그런 곳입니다. 종탑 농성 59일이 되었고 너무나 잔인하게 시작된 4월이지만 우리가 견뎌낼 것이기에 우리가 이겨낼 고통이기에 찬란한 부활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투쟁하는 우리가 봄입니다. 투쟁하는 현장에 함께하는 동지들이 봄입니다. 재능 자본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더 찬란한 승리를 맞도록 하겠습니다.